오늘 주식시장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늘 하루에만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정말 의외로 딱 하나의 숫자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00달러.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라는 이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딱 뚫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유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뜬 걸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 퍼지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오일 쇼크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직접적인 충격을 줬을까요?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세요. 코스피랑 코스닥 성적이 완전히 엇갈렸죠.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는 1.72%나 뚝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큰 돈은 분명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갈 곳을 잃은 일부 자금들이 막 헤매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물량 폭탄을 그냥 막 쏟아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정말 온몸으로 다 받아낸 겁니다.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지킨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환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493.7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2원 넘게 폭등하면서 1,500원 선을 위협했어요. 이게 바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위협이 있었죠. 이게 유가를 확 끌어올렸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공포감이 쫙 퍼진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같은 신흥 시장에서 돈을 빼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바로 달러로 도망친 거죠. 이 모든 게 믿기지 않겠지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난리통 속에서 누가 울고 또 누가 웃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을 이끌던 기술 대장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할 것 없이 줄줄이 하락했죠. 물론 미국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바로 금리였어요.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미래에 많이 벌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이런 성장주들의 매력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거세게 쏟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하락은요,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금융, 증권, 보험 같은 가치주나 배당주들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개별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 전체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유동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 나 홀로 미친 듯이 급등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설업이에요. 무려 6%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큰 돈이 시장을 떠나는 와중에도 일부 자금은 특정 이야기, 즉 테마가 있는 곳으로 확 쏠린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운명이 엇갈린 걸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돈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더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빠르게 옮겨갈 뿐이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걸 제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하루의 등락에서 좀 벗어나서 시야를 넓혀보죠. 이런 혼돈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직접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이런 폭풍의 한가운데서 과연 올바른 행동은 뭘까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넘어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굳이 이 패닉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시장은요,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인내심을 가졌는지 그걸 시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시장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좋은 자산, 즉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3가지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공포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팔지 말 것. 둘째,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은 확보해 둘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원래 세웠던 그 원칙, 핵심 자산을 꾸준히 모아간다는 그 계획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 이 3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시장 붕괴, 이걸 단순히 내 자산을 깎아먹는 위협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투자 철학과 전략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는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